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과의 싸움에서요, 가장 큰 장벽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류 최대의 의학적 난제 중 하나를 풀기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과학 경쟁, 그리고 그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아주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변수에 대해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2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죠. 최근 생명공학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정말 기념비적인 계약의 규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은 대체 뭘 사기 위한 거였을까요?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받는 곳, 인간의 뇌로 들어가는 분자 열쇠의 가격입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인 에이베일 바이오가 개발한 아주 특별한 기술을 거대 제약사 일라일릴리가 사들인 거죠. 아니 대체 이 열쇠가 뭐길래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갖는 걸까요? 자, 이제 무엇을 샀는지 알았으니 왜 샀는지로 넘어가 보죠. 이 열쇠를 그토록 가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과학적 문제가 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핵심적인 장애물, 바로 혈뇌장벽, 영어로는 BBB라고 부릅니다. 이걸 강력한 요새라고 비유하는데요. 정말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을 겁니다. 이 장벽은 뇌를 외부의 위험한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고 보내는 약물까지도 가차없이 막아버리는 거죠. 이 요새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빽빽하게 연결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변의 다른 세포들이 마치 벽돌 사이의 시멘트처럼 그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바로 이 철통 같은 구조 때문에 대부분의 약물이 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혈관을 떠돌다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과학자들은 이 철벽 같은 방어를 어떻게 뚫으려고 할까요? 이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정말 기발한 해결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수용체 매개 세포 투과, 줄여서 RMT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요, 뇌의 방어 시스템을 정면으로 뚫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마치 트로이 복마처럼 우리가 보내고 싶은 약물을 합법적인 운반체에 몰래 숨겨서 이 장벽을 통과시키는 거죠. 이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우리가 뇌로 보내고 싶은 약물을 셔틀 역할을 하는 특별한 항체에 붙입니다. 둘째, 이 셔틀 항체가 혈뇌장벽 표면에 있는 특정 문을 찾아가서 결합하죠. 셋째, 이 문은 셔틀 항체를 원래 자신이 들여보내야 할 물질로 착각하고 약물이 담긴 꾸러미 전체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반대편으로 쓱 넘겨줍니다. 마지막으로 뇌 안쪽에 무사히 도착한 약물이 방출돼서 제 할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정말 영리한 방법 아닌가요? 그리고 이건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에브비는 14억 달러, 데날리는 무려 최대 2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GSK,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같은 네로라 하는 거대 제약사들 모두가 이 트로이 문마 기술을 확보하는데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로슈가 개발한 트론티냅이라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요. 이게 바로 BBB 셔틀 기술을 적용한 약입니다. 기존 치료제들이 1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뇌 속의 나쁜 단백질을 약 70% 정도 제거한 반면에 트론티냅압은 단 28주 만에 91%를 제거하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단순히 좋은 약을 만드는 걸 넘어서 그 약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꼭 과학과 비즈니스의 성공 신화처럼 들리죠.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고 그걸 둘러싼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아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글로벌 정치라는 무대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바로 미국의 성물보안법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국의 민감한 유전자 데이터나 바이오 기술이 잠재적인 적대국의 손에 넘어가는 걸 막겠다 이겁니다. 법안은 특히 이 5개의 중국 바이오 대기업을 우려 기업으로 딱 명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회사는 다른 제약사들의 약을 대신 개발하고 생산해주는, 그러니까 위탁개발 생산, CDMO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전 세계 2위 규모의 엄청난 기업입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이 놀라운 통계를 한번 보세요. 무려 미국 바이오 기업의 79%, 그러니까 10곳 중 거의 8곳이 중국 제조업체에 어떤 식으로든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글로벌 공급망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자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산업이 얼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미국 정부가 왜 이런 안보 우려를 제기하는지에 대한 맥락을 잘 보여줍니다. 법안에 타겟이 된 기업 중 하나인 MGI의 사례인데요. 불과 4년 만에 매출 구조가 거의 중국 내수 중심에서 전 세계로 급격하게 확장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엉켜있는 모든 실타래를 하나로 묶어서 이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 단순히 과학적 성공 여부에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분열된 글로벌 지형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문제와 완전히 뒤얽혀 버렸습니다. 미국 바이오 업계에서는요, 그동안 중국에 의존해온 생산 파트너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데 최대 8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8년이면 신약 개발에 정말 엄청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시간이죠. 하지만 이런 위기는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ABL 바이오 대표의 이 발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혼란 속에서 일부 비중국계 기업들이 오히려 성장하고 또 독립할 기회를 어떻게 찾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승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들이 중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향하면서 스위스의 론자나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존의 강자들은 물론이고 일본과 인도의 기업들까지 그 반사 이익을 얻게 된 겁니다. 결국 뇌를 정복하기 위한 경주의 경로가 완전히 재설정된 셈입니다. 이 새로운 길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더 빨리 희망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가득 찬 그저 더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과학과 비즈니스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얽혀나가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